헬리 대사가, 니키 헬리 대사는 여성분이죠. 미국 유엔 대사입니다. 이분이 오늘도 북한이 그런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 유엔 제재는 이 사람이 총괄하는 거예요. 나는 북한의 그런 대북 제재가 완전하게 이행이 되기 전까지는 유엔 제재를 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헬리 대사가 그런데 왜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토론토에서 뉴델리에서 그런 회의에서에도 북한의 그런 비핵화를 하고 또 싱가포르에서도 그런 뭐 여러 가지 합의 내용과 이렇게 했을 때 다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긴장을 풀어주고 북한의 그런 의중에 따라서 비핵화를 미국이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헬리 대사가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어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됐다는 비판에는 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든 말든 유엔 제재는 완전한 북한이 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가능한 얘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 북한의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티스 장관이 한국을 경유해서 문재인하고 매티스하고의 만남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매티스가 문재인을 안 만났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깨졌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라든가 그런 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독감이 걸린 상태에서 감기 걸린 환자는 이런 방문이라든가 내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기 걸리면은 옮을까봐 서로 조심들 하고 하는데, 그래서 매티스 장관이 한국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이미 다 그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일본을 간 거죠. 매티스 장관이 문재인을 안 만났다고 그래서 한미 동맹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 매티스 장관이 일본하고의 그런 동맹 관계를 더 굳건히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도 역시 매티스 장관이 그런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그런 불가역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리버시블 불가역적인 PVID, CVID 그런 거 갖고 또 한참 또 설왕설래 했죠. 근데 그거는 어떤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법칙이라든가 그런 조례가 아니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를 할 수 있냐는 거기에 각 단어를 따서 거기 이렇게 5개를 뭉쳐갖고 한 얘기입니다.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초적인 뜻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과 일본은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 차이나라든가 그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일본하고 공동 군사훈련을 계속 지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하고의 납북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미국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앞으로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항상 미국과 그런 같은 그런 평화를 목적으로 북한을 억제하면서 그런 인도 태평양 지역은 우리 한반도하고도 밀집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화 안정을 위해서 일본은 미국과 같이 아주 힘차게 나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일본과 미국의 그런 굳건한 약속이 있었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참, 맞습니다. 참 우리가 속이 쓰려요. 지도자 한 명이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유 없이 이렇게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멀어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유 없이 왜 미국하고 멀어져야 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깝고요. 북한하고 지금 우리 남쪽이 그런 개성하고 평양하고 고성, 원산, 북한에도 고성이 있네요. 고성이라는 도시가 있죠. 예. 우리나라도 그 고성이 강원도 절반, 고성. 예. 강원도다. 강원도 고성이라는. 그럼 이 고성이 그 고성일 거예요. 그 고성이에요. 네. 북한하고 적경지게 그러니까 평양, 그게 예, 뭐냐면은 평양과, 예. 미국식으로 따지면 웨스트 버지니아, 그다음에 노턴 버지니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버지니아인데 그렇게 나눠져. 그러니까 그 고성이 북한도 고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38도 그 선을 그어서 네, 나뉘어져 남쪽의 있는 거죠. 고성, 북쪽의 고성 맞네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이 평양하고 개성하고 고성 원산 도로를 갖다가 지금 우리 남쪽에서 8월 초부터 이제 우리 기술진들이 들어가서 지형에 북한이 어떻게 노후화가 돼 있고 이 지형을 갖다가 원만하게 도로를 뚫어서 북한한테 그런 아주 고속도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이미 합의를 했고요. 이미 그 협정서를 맺었고 8월 초부터 우리나라의 기술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도로를 그러니까 그 도로의 주요 내역을 보면요. 고성에서 원산, 그다음에 경의선은 서울에서 신의주를 갖다가 경의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성, 평양에서 개성. 그러니까 평양에서 개성까지 지난번에 김정은이라는 놈이 벤츠타를 타고 오면서 북한의 도로는 너무 열악하고 구멍이 막 뚫려 있고 그다음에 그들은 한 세기 동안 오로지 핵 물질에만 온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북한의 도로 사진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나 봐요. 낙후된 걸 떠나서 북한은 직진 도로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도로의 지형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보수를 하고 새로운 국토 개발을 하는 과정이 있을 때 도로의 확충망을 넓혀야 되는데 북한은 전혀 그런 걸 안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이 연평해전의 무슨 날입니까? 6월 29일이죠. 며칠 지났죠. 네. 6월 29일. 그러니까 한 이틀 지난 거죠, 뭐. 그렇군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기술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돈으로 다 이 고속도로를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도 무슨 고속도로 하나 플랜을 내려면은 뭐 지자체에서 막 싸움도 하고 정부하고 뭐 이거는 왜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북한이 이렇게 많은 도로를 한꺼번에 북한의 전 지역에 도로를 확장시켜준다는 거는 확충시켜준다는 건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이것도 국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게 다가 아니고 북한에 대해 철도도 이제 그런 앞으로도 북한의 고속철도 깔아줄 텐데 그랬을 경우에 이 돈을 다 어떻게 이거를 해서 깔아줘야 되는지 참 의심이 가고요. 지금 북한의 그런 동해선이라든가 경의선 이런 도로는 현대화된 수준으로 또 해준답니다. 완전히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겠죠. 네.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도로를 깔아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8월 달부터 간다 그러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중장비와 기술진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립 관계에 있을 때 또 그냥 북한 놈들이 나만 놓고. 다 나가. 이 중장비 수백 대 다 놓고 다 나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일의 반복이죠, 뭐. 계속. 네, 반복이에요, 이게. 옛날에 개성공단.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로 그게 실력. 옛날에 북한의 그러니까 원자로 그러니까 경수로를 지어줬을 때요. 한국에서 첨단 장비들이 거기 다 들어갔어요. 거기엔 추록,
경수로를 짓기 위해서 그 운반되는 그 여러 가지 그 기자재들, 엄청난 돈이죠. 수천 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을 때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아주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그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때 그 김정일이가 한국의 그 여기 지금 경수로를 짓기 위해서 온 인력들 좋은 말 할 때 다 나가. 장비 못 갖고 나가. 몸만 다 들었어요. 다 뺏겼어요. 맞아. 개성공단도 대한민국의 그 기업인들이 가갖고 자기들 그 없는 돈 있는 돈 그게 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그 설비 라인을 갖다가 라인을 설치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그 뭐 이제 개개인들이 설치하는 그런 설비 라인을 뺏는 거예요. 뺏고 야 너희들 나가. 그러면 우리가 기술진들이 평양에 들어가서 수많은 그 대형 트럭들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약 5천 대의 트럭이 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우리 한국보다도 더 산간 지방이기 때문에 그 산에 그 흙을 토사를 실어나르려고 그러면 저는 5천 대 갖고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3만 대 이상의 트럭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의 트럭들이 거기 들어갈 거고 굴착기도 저는 약 수천 대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평양에서 그 신의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망을 연결하려고 그러면 그게 우리 부산보다 더 길답니다. 그럼 보통 대략 한 450km 정도로 저는 보는데요. 450km 정도의 고속도로를 뚫으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장비가 뭐 거기에는 엄청난 장비겠죠. 말도 못하는 그런 장비가 이제 북한의 주하로 계속 들어갈 텐데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북한이 미국하고의 그런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불협화음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저들이 빨리 저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쪽에서 가장 큰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북한하고 이렇게 다 합의가 되고 지금 그 대한민국 쪽 YTN 방송에서 김정일을 갖다가 찬양하는 방송을 지금 하는데요. 과간입니다. 그래요? 네,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그 전능한 면도 있고 인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찾아서 그런 수행하는 결심을 가담는다 그러고 이런 방송을 왜 하죠? 김정은의 그 연일 경제 행보라는 그런 방송인데요. 뭐 북한의 김정일이가 이렇게 그리고 또 그 YTN 방송 보면 말이에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설주 여사께서 오늘 어디를 방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게 지금 YTN에서 보내는 이 방송은 김정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업적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김정일이는 어떤 면에 자신감을 표출하고 뭐 이런 식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당하게 그 맞선다는 이 YTN 이거 못 쓸 방송이 KBS도 어저께 내가 방송을 보다가 껐는데요. KBS 완전히 미쳤고요. MBC도 역시 마찬가지. 종편은 칠 것도 없고. 그럼 다 미친 거네요. 다 미쳤습니다. KBS가 제일 미쳤습니다. KBS가? KBS 제일 미쳤어요. 거기서 우리 송창정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정말 속 너무 뒤집어지시겠네요, 정말. 제가 어저께 한 20일 만에 그 모니터를 했어요. 왜냐면 저도 필요해서 모니터를 했는데, 완전히 그냥 뭐, KBS는 미쳤고요. 완전히 KBS는 미친 것 같습니다. 역시 MBC도, 좀 다를까 하려고 봤는데, 똑같이. 이미 우리나라 방송은 이제 없습니다. 예. 북한 김정은이 찬양하는 방송을 드디어 YTN에서 시작했군요. 내보내네요. 그건 그렇다 치고 뭐 우리가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걱정을 하냐 북한 그 남쪽에서 그랬대요. 우리는 저렇게 북한하고 이미 회의가 다 돼 있고 합의를 다 보고 이미 그 프로젝트가 다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고속도로망을 아주 어느 나라보다도 그런 기술적 노하우가 크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죠. 현대가 그 해외에 많은 그 고속도로를 지어줬고 그런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대한민국은 고속도로망이 독일의 아우토반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망은 굉장히 우수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속도, 미국도 무제한으로 못 달립니다. 미국도 속도 게이지를 보면요. 한국하고 비슷해요. 한국하고 뭐 110에서 뭐 80 그 정도입니다. 미국도 보통 그 고속도로의 주행 그 속도를 보면요. 뭐 100km에서 120km. 그 정도의 그 120km라는 거는 어느 도로가 다 있는 게 아니고 특정 도로에 그러니까 뭐 뉴욕을 갖다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한 도시의 그 큰 횡단하는 그 도로에서 조금 이렇게 뭐 65마일 정도, 뭐 70마일 갖다 이렇게 뭐 짧은 구간에 보여주는 거지 대부분 그 전 구간은 60마일, 60마일은 100km입니다. 그 한국도 뭐 110km에서 60마일, 100km 가죠? 근데 그렇게 가도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독일의 아우토반에 전혀 밀리지 않는 아주 좋은 도로고요. 물론 뭐 그런 최장거리로 따지다 보면은 뭐 미국하고 뭐 그런 독일에 대해서는 뭐 상대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400km의 그런 광대하고 그런 고속도로망이 막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그 거리수를 봤을 때는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뭐 근데 이런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그런 북한이 이놈들은 사실 이런 걸 대비하기 이런 날이 오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 딴 데 쓰고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에서 완전히 지금 다 거덜나게 주는 건데 그래서 그 남쪽의 그 실무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빨리 북한하고 이런 거를 해서 빨리 진척되고 빨리 북한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하나 있다. 뭐냐면은 만약 그 북한이 비핵화를 미국에서 원하는 것처럼 안 받아줬을 경우에 이 프로젝트가 깨질까봐 걱정이 된다고 지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깨지죠. 그건 이제 그런 북한하고의 그런 공동 선언문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 경제, 뭐 그런 뭐 건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과 그런 도로망 확충 그런 사업이 아니고 북한의 도로망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북한하고 합의를 다 봤고요. 네. 다만 북한이 그런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미국하고 대립되고 그런 비핵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경협이 깨질까봐 남쪽 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매우 걱정이 된다. 아니 이게 어떻게 걱정이 되는 거야? 깨지는 게 당연하고 북한은 왜 고속도로를 왜 놔줘야 되는데? 북한에다 고속도로 놔줘봐도 북한 사람들은 자가용이 없어요. 누가 타고 다닐 건데? 북한의 그 인민군들 트럭들이 그 빠른 속도로 내려와갖고 남한 침투할 때 쓰려고 깔아주나?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쵸? 북한 주민들이 무슨 뭐 지금 그 자전거도 하나 없어갖고 그렇게 그 북한의 그 통제대 그런 사회에서 그런 초급 목표의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데 무슨 자가용이야? 차라리 북한 인민들한테 쌀이라도 한 포대씩 직접 가서 주고 가가오 방문해서 라면이라도 몇 상자씩 주는 게 단 라면 한 봉지라도 주는 게 더 낫지. 고속도로 연결해줬다고 해서 북한의 저는 고속도로가요. 북한의 남침을 제2의 남침을 했을 경우, 도발을 했을 경우에 북한의 군 장비를 이동하는데 신속한 그 이동 목적 수단으로 전쟁에 저는 그게 북한의 그리고 원활한 그런 이동 목적 수단으로 북한 놈들이 전용할 거로 좀 봅니다. 그렇죠. 도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당연하죠. 예. 거기다가 뭐 고속도로를 좀 넓게 깔아갖고 북한은 차가 안 다니잖아요.
북한의 자유형이라는 건 평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고속도로를 갖다가 좀 로스앤젤레스 프리웨이처럼 8차선을 깔아라. 그럼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인데 유사시 전투기가 상륙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얼마든지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깔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연애식 방법보다는 나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의 고속도로를 좀 깔아달라. 그럼 또 꼭 깔아주고 이거 큰일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7월 4일 날 합의를 봤어요. 이제 7월 4일 날 합의를 봐요. 잉크 사인은 7월 4일 날 합니다. 7월 4일이면 내일 모레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기초 공사는 실무진들이 8월 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서 북한의 그 땅을 현지 답사를 하고, 과연 어디부터 어디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도면도 설정을 해야 되고, 이쪽 산은 어떻게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은 그런 산이 이 봉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직접 뚫으면은 훨씬 신의주까지 가는데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굉장히 직진도로 뭐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 영동 고속도로 양양 고속도로 알죠? 양양 고속도로 굉장히 우수한 고속도로예요. 그게 내가 그 고속도로를 저도 나름 많이 타본 사람 중에 내가 하는 얘기인데 양양 고속도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를 개통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양양까지 주파하는데 약 90분 걸려요. 90분. 서울에서 양양까지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상당히 좋아요.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 북한도 그렇게 더군다나 그 양양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 산을 관통을 해갖고 그 고속도로를 갖다가 그 산을 관통을 해서 그 고속도로망을 연결했기 때문에요. 직진도로입니다. 그리고 눈이라든가 그런 강원도와 그 겨울철에 그런 비가 왔을 때 그 추운 날씨로 인해서 그 지면이 뭐 눈이 내리고 얼었을 경우에 보통 그 옛날에 고속도로 언덕이 있을 경우에는 차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끄러지고. 근데 지금 그 상태의 고속도로라 그러면은 아무리 눈이 와도 웬만큼 그 강원도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양양 고속도로를 봤을 경우에 그런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양양 고속도로의 신뢰를 들어서 북한의 그 신의주 고속도로도 저는 그런 식으로 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요, 지금 미국에서 한반도의 전략 무기라든가, 그런 비욘비트 랜서, 스텔스 폭격기 같은 거, 그 다음에 항공모함들이 한반도 지형에 내려와서 한국하고 군사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죠?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시죠. 여태까지도 했고, 네. 그리고 그런 항공기라든가 그런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첨단 장비들이 한반도에 이렇게 이동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대요. 그렇죠. 예, 엄청난 비용이 든답니다.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비욘비트 랜서 같은 경우는 한 번 한반도에 출동할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유류비라든가 모든 걸 포함해서 약 5억에서 6억이 들어간대요. 한 번 출동할 때마다. 그건 그런 건 빙산의 일각이고, 거기에는 보통 미국 본토에서 날라오는 미 해병대라든가 공수부대들의 또 엄청난, 그것도 보통 한 10,000명 정도가, 그렇게 날아와서, 한국하고 이제 그런 군사훈련도 하고, 또 미국에서 그런 수많은 그런 전투기들 이동, 그 다음에 그런 첨단 장비, 그런 육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투체계 같은 것들을 다 배에 싣고 오고 또 내지는 항공으로 이렇게 수송을 하죠.
그다음에 그 미국의 그 탱크들, 네. 그다음에 미국의 또 그 수룡 야용차들 이런 것들이 다 한반도에 직결돼서 우리 한국의 정규군들하고 그 훈련하는 과정은 단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하고 북한을 쳐부시기 위해서 이런 군사훈련을 하는 겁니다. 뭐 미국에서 그걸 해서 미국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미국이 그걸 해갖고 뭐 어디에 뭐 땅덩어리를 점유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대한민국의 방위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런 장비 하나 움직일 때마다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번에 또 두 번째 또 그런 얘기 했답니다. 이번에 와서 매티스 장관이 와갖고 한반도에 지금 일부 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많은 그런 군사 시설, 그런 장비, 첨단 장비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걸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선처해달라는 그걸 갖다가 뭐 주한미군의 그 소파 개정에 갖다가 뭐 그 추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선처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그 전개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그 군장병들이 수천 명씩 이동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복지 문제. 미국은 그 해외 파병이라든가 그런 거 나가면요. 병사들한테 하루에 100불씩 주게 돼 있습니다. 생명수당. 예, 100불? 100불씩 10만 원씩 줘요. 전쟁 터에 나가면요. 월급 말고 10만 원씩 줘요. 100불 정도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 100불 받아요. 매일. 당연히 줘야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돈의 일부를 부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부담을 해달라? 부담을 해달라는 게 아니죠. 부담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간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국 정부에서 거절했다? 완전히 100% 거절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한테 방위비 부담도 하고 있고 그건 너네들이 그런 한국 동맹에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파생된 그런 훈련이라 그런 전략 정비가 와서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더 돈을 내냐라고 매몰차게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26일 이틀간 열린 그런 한미 그런 연례 안보회의? 그런 이쪽에 국방부 장관 회의죠. 연례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전략무기 한반도 그 전개 비용을 일부를 부담하라는 걸 한국 정부가 거절했죠. 당연히 거절하죠. 돈이 없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북한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오히려 뭐 주한미군 뭐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죠. 북한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일 이거를 내줬으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바로 지금 그 한국 정부가 야 너네들이 그 미국의 그 전략자산 이동 그 군비를 갖다가 일부를 부담을 해. 그럼 결국은 니네들이 그 미국하고 우리 치자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나오죠.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절하겠죠. 이 거절한 게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용이라는 사람이 약 3개월 전인가 그때 자주한 싱가포르 회담 전에요. 한참 북한하고의 그런 군사적 위기가 고조됐을 때 정용이가 그냥 부랴부랴 2번인가 3번 미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렇죠. 왜 왔냐면은 북한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투명하고 굉장히 그 북한의 지금 김정은의 의지는 자기 선친 그 대대의 그런 아주 그런 그런 정지된 상태에서 비핵화가 아니고 굉장히 지향적이고 미국하고 너네들하고 비핵화 꼭 할 거니까 꼭 김정은을 만나달라는 그런 친서를 가지고 미국에 2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의 그 지금 전개된 그런 그 군사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 국의회에서 군사비 증액하는데 그
각 분야마다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거는 너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그런 핵무기로부터의 그런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너네가 그 당시에 9천만 불을 내라고 그랬어요. 9천만 불. 9천만 불을 내봤자 900억입니다. 9천만 불을 내줄 수가 없냐고 얘기를 했더니 정우영이가 안 된다. 현재는 우리가 돈도 없고 낼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거절을 당하고 매티스 장관은 일본으로 간 거죠. 아마 거절이 아니라 저들 마음속에는 그거 이상의 그런 그 주한미군하고 관계된 거에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땐. 마음속은 주한미군 당장 나가게 하고 싶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틀간의 그런 미국과 한국과의 그런 전략적인 그런 군사회담을 열었을 때 미국의 그런 전략 무기에 한반도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모되는 그 군비를 조금만 좀 부담해달라 했는데 매몰차게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를 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했답니다. 우리는 절대 방위비는 주한미군 주둔 병영에 관한 것으로 끝쳐야 된다. 그럼 이거 모순이 있어요. 한국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더 이상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라. 우리가 너네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그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그런 상태에서 그 소파 규정이 있어요. SOFA. 소파 규정이 뭐냐면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의 그 파생되는 그런 경제적 그 비용을 상세하게 거기에 그 한국과 미국의 그 실무자들이 군 실무자들이 그 합의를 도출해서 만들어낸 그 서약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뭐냐면은 나는 너네들하고 정당하게 맺은 그런 소파에 거기에만 내가 준해서 돈을 부담하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추가 부담시키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동맹을 깨야죠. 미국이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 정부를 지금 현재 저는 동맹으로 안 봅니다.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돈은요. 누구보다 내줘야 돼요. 아마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만일 지금 그런 그 상태에서 미국에서 한반도에 북한의 김정은이를 갖다가 때려붓기 위해서 이 전략적 자산이 이렇게 이동을 했고 저 인간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의 그런 연계된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일부를 부담시켜줄 수 없겠냐 했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예스 하죠. 바로 우리가 반을 내겠습니다. 전 그러고 남는다고 봅니다. 단지 이 돈을 떠나서 연병 돈도 하나도 없어 돈도 없어 그렇겠다면 북한에 그렇게 고속도로 해주고 KTX 놔주고 뭐 은행 놔주고 뭐 고려항공 대한민국의 인천공항 취역시켜주고 내가 그거 다 보도했지 않습니까? 별거 다 했고 그동안 그 수십 건의 그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뭐 자기네들 미명하에는 경제협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경제협정이라고 치고 그런 거는 그렇게 쉽게 사인 다 해주고 야 빨리빨리 하자. 야 7월 4일 너무 늦어. 그 북한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비핵화 때문에 이건 내가 주관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주관적인 서술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 비핵화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계속 발톱을 내리고 있으니까 나 핵무기를 갖다가 내가 어느 정도 숨긴 상태에서 너네하고 니네가 돈을 공짜로 줘도 지금 할 수가 없어. 얘네들 이렇게 깡 쓰고 나오는 거예요. 한국 고맙다. 이렇게 그래도 역시 같은 민족이라 이렇게 도와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깡 쓰는 거예요, 계속. 그래? 얼마 줄 건데.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고맙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쪽은 가서 두 손 쪼아리고 무릎 꿇고 내가 고속도로를 놔줄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했을 때 북한은 알았어. 내가 좀 기다려볼게. 뭐 8월 달에 시간이 있을까? 뭐 그때 좀 봐서 1차적으로 보고 얘네들은
이제 남한의 그 경제적 그 경협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남한을 갖다 채찍질하면서 하는 거죠. 아주 강한 그 모멸감과 아주 그 어깨에 힘 딱 주고서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일종의 한여로 보는 거예요. 한여로. 그랬을 때 그 남쪽은 지금 그 북한의 경협을 못해서 안 달라가지고 7월 4일 날 최종 그 서한을 작성해서 합의 각서를 만들고요. 8월 초부터 공사 진행. 그러니까 8월 초에 북한에 탐사를 간다는 거는 공사 진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런 선박 수주를 해도 일단 그 도면을 떠나서 먼저 그 현장을 답사하는 거. 그러면 한반도를 지켜주고 동맹인 미국이 그런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그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엄청난 그 전비를 들여서 그런 전략 자산을 이동 중인 그런 상황에서 일부만 부담해달라는 것도 이렇게 메모처에 거절한다? 그러니까 미국 바보 아니죠. 그래. 앞으로 아마 많은 미국과 그 한국 정부하고 대립이 있을 거라고 좀 보는 게요. 아마 유엔 제재도 대한민국 정부한테 저는 시킬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에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저렇게 고속도로 철도망 놔주고 북한을 갖다가 저렇게 현대화시켜주고 그런 경협 차원에서 북한에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여러분, 북한의 발전소라는 거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가 대한민국의 기술보다 더 좋답니다. 그들은 그 재래식 그런 공법이 아직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한테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수력발전소를 지어주겠다? 아니면은 화력발전소를 지어주겠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전 세계가 가장 값싼 그 전기는 어떤 방식, 그 발전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죠? 원자로를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하죠. 네, 네. 그럼 내가 대충 대답 안 해도 뭔 얘기가 알겠죠. 그거 엄청 돈 많이 들어갑니다. 북한은 현재 전기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북한 땅에다가는 남한의 이상의 그런 경제적 우리 국민들 다 주머니 털어가지고 거지되든 말든 저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초급 높이 돼요. 북한 국민들은 쌀밥 먹고 우리 아주 이거 현실적으로 한번 비약을 해보죠. 북한에 KTX 다 놔줘요. 네. 북한에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양양고속도로 같은 엄청난 고속도로 다 만들어줘요. 북한의 은행을 갖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무슨 뱅크 다 해줍니다. 북한에다가 고려항공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대한항공에 보험가는 그런, 그 북한의 그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북한이 어떻게 TU-64라는 그 30년 된 낙후된 비행기를 갖고 어떻게 인천공항에 감이 들어와요. 그 쪽팔리지, 그 비행기 가다가 그 날개 부러질 텐데, 오다가 바람 불어가지고 쓸려 내려가고 그럴 텐데, 못 오잖아. 그럼 비행기도 새 거 사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다가 철도 깔면 뭐해? 철도 깔아가면, 철도만 있으면 뭐해? 내일만 있으면 뭐해? 우리가 개념에 프랑스의 태접의 피를 받은 우리나라 KTX가 있잖아요. 앞모양 뾰족하고 아주 우주선 같이 생기고 엄청 이쁘죠. 그거 굉장히 멋있어요. 그게 태제배하고 피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기술을 받아들인 거예요. 태제배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상 그건 대한민국의 KTX라고 독자적인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원조는 태제배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속철은요, 그게 사실상 태제배예요, 태제배. 근데 그런 거 다 놔줬을 때, 대한민국의 돈이 이제 국민들 바지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주민들은 막 떵떵거리고, 야, 이거 대한민국의 이 김햇살,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야, 이거 대한민국 거, 이거 너무 맛있네? 그런 시기가 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막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줘갖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북한이 비핵화 하면 우리가 안 도와줘도 돼요. 북한이 비핵화를 그렇게 성실하게 이행을 하면 서방 세계에서 다 도와주고 미국, 일본, 중국 다 도와주죠. 저 북한 저 사악한 저 괴뢰 집단들은 대한민국의 돈을 다 뺐고 미국으로 그 비핵화를 속이고 핵무기 그 수백 개를 다 그 제3 그 지대에다 숨겨놓고 미국을 속여서 미국의 그 돈을 다 뜯어내고 중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일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서방 세계 뭐 독일이라든가 그런 유럽 연합에서도 돈을 뜯어내고 싱가포르에서 돈을 뜯어내고 해서 수많은 돈을 갖다가 뜯어내려고 하는 저놈들의 그 계략인데요. 결국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눈앞에 와 있는 거는 미국의 강렬한 자기가 마치 그 자기의 그 고모부를 갖다가 고사포로다가 살점을 갖다가 수천 조각으로 분해했듯이 북한의 김정은은 그렇게 분해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뼈도 못 치는 재로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점점점 하루하루 당겨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북한 김정은을 갖다 절대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 그 비핵화 안 되는 과정에서 평양을 폭격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지금 아주 세제를 갖다가 아주 줄기차게 이어가는 북한의 서열 100위까지 저는 다 잡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조금 북한의 주민들이 그런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권한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참다 보면 북한은 결국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이 그런 남북한의 그런 민주화가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북한도 그 민주화를 보급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랑 같이 하면은 그러려 좀 분명히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죠. 비핵화를 했을 경우에 네. 비핵화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전비를 들여서 장비를 이동하는데 그걸 매몰차게 거부했다. 앞으로 피눈물 날 일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 현재 주요 뉴스가 북한의 저런 회담을 하고도 우리를 속이는 저 행위, 기만적인 행위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한테 오페크 회장국으로서 유세를 떨치지 말아라 이거야. 기름 갖고 장난하지 말라 이거야. 석유 한 방울 안 나라도 너네들의 원유는 니네 거가 아니라 이거야. 세계의 원유라 이거야. 지구촌의 원유이기 때문에 장난하지 말고 내가 좋은 말 할 때 서울값 내려달라. 라고 이제 매일 2천만 배럴씩 원유를 증산시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값을 분명히 리둑스 다운시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운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복권을 이제 곧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복권 시기를 갖다가 올 11월 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1월 달 정도면 미국 중간선거도 일어나고, 11월 정도에 북한이 그때까지의 미국하고의 아마 폼페오가 요번에 갔을 경우에 북한하고의 그런 김정은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냐면은 내가 비핵화는 100% 하는데 이거 네 대통령한테 갖고 가서 여기 매초항 이거 없애버리고 새로 협정을 하자. 그럼 내가 네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다시 만나겠다. 왜? 재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IMF 때 무슨 우리가 늘 협상하고 미국하고 그런 FTA 이게 협상입니까? 야, 이거 하나 없으니까 하나 너 줘라. 야, 우리 돈 없으니까 이거 못 갚으니까 세계 중앙은행에서 우리가 또 죽이든지 말든지 우리 재산 지적재산 다 뺏어가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한반도의 평화, 북한이 김정은의 생사가 달린 그런 아주 중대한 북한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지막 기회인데요. 그래서 북한이 봄베어가 왔을 경우에 내가 늦은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야. 할게.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지금 핵무기를 숨겨놓고 있잖아요. 본배가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럼 내가 왜 말을 안 한 이유는 내가 너네한테 뭐 전화 걸어서 한 라인 있지만 나 이거 못해 하면은 트럼프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우리는 정당하지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야. 왜? 내가 합의를 파기하는 결과 보기 때문에. 난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 때 니네가 나한테 올 거 아니냐 이거야. 오면은 야 너 왜 가만히 있었어? 왜? 나는 지난번 6월 12일 날 그 합의 그 각서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이거 잊지도 않고 내가 꼭 굳이 이렇게 해서 비핵화를 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라고 김정은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냐? 수정을 해달라. 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모든 거를 파토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북한에 다 나와. 그리고 한반도의 그 모든 그 전략재산 총 비상명령을 이제 내리겠죠. 여러분 내가 매일 이런 뉴스만 갖고 오니까 아주 안토니오는 맨날 북한 안 되는 것만 갖고 들어. 안 되는 거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미국 메이저 신문 그 타이틀을 보면요. 일면 기사로 나와 있어요. 이게 탑 기사입니다. 나보러 방송을 대놓고 그렇게 거짓 보도를 해서 혼동시키지 마라. 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허위 보도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유튜브 방송처럼 이렇게 주한미군이 드디어 철수한다. 드디어 미국하고의 그 회담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전 조회수가 연연하지도 않아요. 내 조회수 몇백 조회수밖에 요즘 안 나와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저는. 조회수 연연하기 위해서 문재인은 뇌졸중에 걸렸다. 문재인은 구하나사다. 문재인은 거의 지금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의 판단과 하나님이 지금 저 하늘에서 오늘 천둥번개 치는데 내려보고 계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가 정말 날아와요. 그럼 우리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저렇게 영창에 갇혀서 그런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죠. 신은 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알고 있죠. 미국 의회 알고 있죠. 유엔 알고 있죠. 다만 그 시기가 저는 아마 금년간 11월로 해서 그 정도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저는 국제화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까지도 저 인간들이 정책 탄압을 계속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너지든가. 우리 대통령이 굳건히 계시면 무너지는 방법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우리 보수 우파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현 정부의 저런 반인륜적인 탄압을 더 이상 우리는 못 갈 수 없다. 라고, 이제 그때는 미국 정부한테 호소를 하고, 여러 가지 방향에 호소를 해서, 또 내 생각에도 그래요.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너지면은 남쪽의 그 힘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네, 끊어져 버립니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열린답니다. 네. 그런데 아시안 게임의 그 단일팀을 확정을 했어요. 국민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대한체육회에서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북한의 사람들하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그 올림픽 같이 뛰어서 올림픽 하는 거 전 싫어요. 우리가 더 잘하는데 그 못하는 북한 선수들 뛰어가지고 게임 망치고 그런 거 북한은 갖다 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럼 그 금메달 따면은 하긴 이번에 월드컵도 재미없을 것 같고 근데 그 북한하고 일방적으로 단일팀으로 합의를 했고요. 사실상 한민족으로 출전한다는 진짜 북한은 참 이놈들은 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포악한 짓 하고, 한국 그 간첩 내보내고, 땅굴 파고, 별짓한 다 하고, 욕하고, 뭐, 대한민국, 말살시키고, 적화시키고, 이런 거 다 해도, 오늘 갑자기 이런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집단 체제가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이롭게 하고. 아, 진짜, 귀신은 진짜 뭐 하는지. 그러니까요. 구신은 뭐 하나 그러잖아요. 이 귀신 다 어디 갔는지 말이야. 귀신 다 어디 갔나, 이거? 공중에서나 빙빙 돌아다니고 있죠, 뭐, 공중에서. 저런 놈들 속으로 들어가. 지금 저런 놈들 속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귀신들이. 그러니까요. 사실. 예, 그러니까는 빨리 무너져야 되는 건데, 참, 주어진 때까지 그 짓을 하고, 주어진 기간이 끝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지금, 본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너무 자극하지 말아라. 라고, 지난 10일 회담 끝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북한 막 옹호하고, 그게 이제, 물론 북한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면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북한을 최대한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바꿔냐면, 진노한 것 같아요. 이놈들 역시,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만. 과거에 할아버지나 똑같구나. 네. 난 그래도 애새끼가 좀 젊어 보여서, 그래도 좀 머리가 좀 트인 것 같아서 난 그래도 좀 기대를 했는데, 안 된다. 했을 때, 이렇게 연일 메인 타이틀에 북한은 아직도 핵무기를 숨기고 있다. 북한 놈들은 저 숨기는 걸 빨리빨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모든 북한 전 지역에 아주 샅샅이 파헤쳐야만 비핵화가 된다는, 이게 지금 사실상 군사적인 압박도 압박이지만 이런 게 자체가 북한한테 압박이에요, 이게. 북한 조선통신사의 언론인들이 이런 걸 보고 걔네들이 이제 이런 거 모니터링을 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게 다 이제 북한 김정은한테 보고가 들어가고, 그놈들이 이런 요구를 안 하거든, 지금 현재. 맞거든. 자기네들 그렇게 하니까. 미국 정보부에서 북한하고의 그런 아주 평화적인 회담을 이끌고, 앞으로도 북한하고 그런 아주 평화적인 그런, 평화 모드에서 비핵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 정보부라든가 미국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을 정면 반하는, 북한이 싫어하는 이런, 북한의 실체를 파헤치는 거잖아요. 그런 뉴스잖아요. 북한 당연히 반기 들죠. 야, 지난번에 우리가 6월 10일 날 합의다 봤는데, 니네 정보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는 거, 이거 자제해달라. 하는데 북한 안 하잖아요. 맞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는 실질적인 그런 증거와 그런 에비던스, 그런 증거와 객관적인 그런 보도 자료를 갖고 정보를 입수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허위 유포하면 안 되죠. 여러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을 갖다가 말살을 시켰어요. 저는 참 그것 지금도 누구보다도 저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죄를 지으면은 그 대가가 저는 분명하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고요. 그럼요. 또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 때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최대한 그다가 대통령 예우를 해줘야 된다. 아니,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대통령만큼은 내 선에서 그런 예의를 해줘야 되는 게 정당하다. 그런 일을 다시 반복된다. 문재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씨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데 적어도 그런 이념을 떠나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자기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면 그러면 그거는 뭐 악의 탄을 쓰는 거짓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대통령을 갖다가 저는 구금을 해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 만약 이 문제를 계속 놔뒀다가는 현 정부는
더 큰 아주 암울하고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그 민중 저항의 힘은 굉장히 크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저는 우리가 지금 그런 새 규합이 안 돼서 다소나마 우리가 지금 흐트러진 상태에서 우리가 약간의 그런 발버둥 치는 그런 면은 있지만은 저는 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데 근데 우리 제가 바라는 관점은 뭐 우리 방송이야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파 유튜버들이 이제는 좀 더 이렇게 모이게 된 동기가 뭡니까? 대통령이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당해서 이렇게 태동하게 된 거고 목적이라는 게 딱 한 가지죠. 눈과 귀를 막은 언론들의 그런 아주 그냥 저는 망국적인 행태에 우리가 공분과 분노의 치가 떨어서 진짜 사실 방송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우파를 지향하는 국민들의 가린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태동하고 그게 그냥 우후죽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타방송을 비방하는 게로 들릴지 몰라도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은 뭡니까? 객관적인 입각하에 보도를 하는 게 정돈 보도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고요. 그런 서술적인 주관에 의해서 꾸며진 상태의 그런 넌픽션을 보도하면은 우린 가짜 방송이죠. 허위사실이나 유포하고 주한미군이나 철수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우파 국민들을 자극하면 뭐합니까?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많은 우파 국민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럼 우린 믿었던 게 미군인데 우린 누구를 믿어야 되나? 일본을 믿나? 우리가 중국을 믿나? 현 정부가 이렇게 우리가 탄압을 하고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방위에 대해서 몰라라 하는데 왜 같은 현 대한민국의 50개 언론사를 그런 아주 국민의 눈을 가린 그런 방송에 공분을 해서 태동한 방송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그런 방송의 보도 그 태도가 거기에 그걸 따라 같이 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좀. 야, 그거 과연 대체 사람이 머릿속을 보면 상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이거 아닌데 라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야. 재미로. 오락방송이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고길망무도 가요. 그랬을 때 우리는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비열한 방법을 저들은 택했지만 우리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잘못하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 유튜브가 정지를 먹을 수도 있어요. 강압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후죽순 불어나는데 전부 공갈방송이라 때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규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전 그런 일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참 안타까운 게 한 방송이 구하나사 걸렸다. 한 방송이 뇌출혈 걸렸다. 한 방송이 쓰러져갖고 말을 못한다더라 하니까 모든 방송이 다 따라하는 거야. 단 뉴스타운 신혜식 방송. 전 신혜식이가 머리가 비상해. 그거 잘못하면 방송 날아갈 수가 있거든. 안 하더라고. 근데 그 방송은 안 했고요. 매일 방송 안 했습니다. 물론 이게 무사히 전 넘어가길 바래요.
그 대통령이 공산주의가 됐든 민주주의자가 됐든 저들의 법에 걸면 저들의 법이에요. 우리가 거는 법은 저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문을 사고 그런 거를 했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의 안위를 갖고 허위 유포하면은 엄청난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면 좌파들이 동창 고발을 한다는 그런 지금 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방송이 조회수를 갖다 100만 조회를 올리더라도 거기에 참여한 그 댓글 수가 약 무려 3,000개가 올라와 있는데 70%의 댓글이 입에 담지 못할 쌍욕. 그 방송 진행자한테. 조금 너무 안타까워요. 그 자기가 현실성 있고 객관적인 면에서 문재인이 중풍 걸렸다. 그런 증명서를 갖고 와서 얘기했다 그러면 될 수가 있겠죠. 방송의 그 진위 보도가 잘못되어 있는 게 그냥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중병에 걸렸냐를 얘기하니까 아 그것은 뻔하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아무런 텔레비에 나오지도 않고 청와대에서 어떤 이야기도 안 하는 걸 봤을 땐 거의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네.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고 보면 알겠네요, 확실히. 아니 저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나는 이 방송에 나왔을 때 성부자 선생님께서 안토니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약간 저한테 그런 방송에 대한 그런 것 좀 알아봐달라고. 저는 성부자 방송한테 뭐 하겠다는 때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내 판단에서 하면 안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이 하니까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니까 이 사람이 하고 우리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빨리 비핵화가 북한하고의 완결을 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금 빨리 저 2년 동안에 2년 넘게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